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지금 미국의 중류사회에서 남성들의 한 20% 내지 30%, 그다음에 여성의 한 15%가 음주 문제로 의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온 이 DSM-3를 갖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병이 제일 많은가, 한국인들 중에서 그것을 그때 이제 쭉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제일 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음주 중독이었습니다. 이 술의 중독이라던가 이 술의 내성, 금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 컬처가요, 민족마다 좀 달라가지고, 제가 1973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땐 보면은요, 이 술을 많이 마시면은 아주 남자답고 호연지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칭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체라던가 회사 같은 데서 이 술을 마셔야지 서로가 친해질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어떤 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리시들, 이분들은요, 술을 마실 땐 아주 심하게 마시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그 반면에 절대로 안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아일랜드는 신부님들도 많고, 어떤 신부님들은 술도 많이 마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안 마시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은 것 같이. 그런데 이제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특별한 의식 중에 아이들에게도 술을 준답니다. 그리고 저희 딸들이 유럽에 가서 그때 합창단으로 갔었는데요, 유럽에 가는 아이들에게 그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이들이 유럽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순방하는 도중에 와인을 마셔도 좋다는 걸 사인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종의 그 와인을 마시는 것이 마치 밥 먹을 때 하는 하나의 그 일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나이가 21살이죠, 이제. 그전엔 18살이었지만. 그러니까 21살 전에 아이가 술을 마셨다는 이게 불법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술을 팔아도 그 상점 주인이 불법 처리를 당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는 오히려 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술들을 갖다 많이 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민족의 문화, 여러 가지 그 습관된 행동들이 술 마시는 것을 많이 이렇게 좌우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그 폭탄주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많이 마시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 기계라던가 용감성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코올 그냥 마시는 것이 취미나 사교하는 데 쓰는 것과 이것이 장애,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 10몇 가지의 그 크라이테리아 중에서 적어도 2개 내지 3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경도의 알코올 사용 장애자고, 4개 내지 5개면은 중증도, 그다음에 6개 이상이면은 심한 알코올 중독 장애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로 손상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년 동안에 다음 중에 2개가 이제 문상이 나타났을 때, 첫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것이 그 전에 좀 끊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오래 갔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2번째, 내가 문제가 있어서 줄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걸 해도 금방 안 줄여진다. 3번째, 술을 구하거나 술을 갖다가 마시거나, 아니면 그 마신 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조절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사용되었을 때, 어떤 때는 일부러 가서 사와야 되는 것도 좀 힘들 때가 있을 거고, 그거 숨겨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모든 이게 활동,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늘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욕구하고, 그리고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은 거, 그게 이제 4번째고요. 5번째는 이 술 사용 때문에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학생이라면 학교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가정,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부 문제겠죠. 이렇게 자신이 거기서 해야 될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학생으로서의 책임, 이 책임 수행을 못하는 경우. 여섯 번째네요. 사회적이나 직업 또는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일 자신이 좋아하던 것이 조기 축구 나가는 거였다면은 이것 때문에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아침에 또 마시지 않으면은 금단이 오니까 술 마시고서는 조기 축구 나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장이 올 때. 일곱 번째는 대인 관계나 또는 이것 때문에 어떤 데 상사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끊지를 못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여덟 번째는 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장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내 신체적으로 영향이 큰데도 그걸 알면서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아홉 번째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끊지 못하는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성이 생기는 경우. 내성이란 건 뭐냐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양을 늘려야 되고 예전과 같은 똑같은 양에서는 내가 원했던 식의 그 느낌이 안 오는 경우. 그러니까 자꾸 또 늘려야 되는 것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금단 현상.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끊거나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이게 이제 금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성과 금단이 같이 이제 있으면은 이건 되게 중독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금단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언제 그럼 금단 현상이 되게 오느냐? 어떤 친구랑 제가 같이 어느 날 그 컨퍼런스가 라스베가스에서 있어서 아침에 일찍 떠나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는데 이 친구가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화를 내고 막 이상하게 예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이게 금단 증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내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렇게 무서운 게 이 알코올 금단이더라고요. 이분은 제 친구인데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멀쩡하게 일도 잘해요. 밤에 아마 집에서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마셔야지만 이제 아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운전도 해야 되니까 마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때 그 다음에서야 이제 이분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자기 일 보통 때는 다 하고 그랬어요. 무서운 것이 술의 금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시고 나서 4시간 내지 12시간 지나면 이렇게 금단 증상이 온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밤 9시에 마셨으면 아침 일찍 떠났으니까 그때 금단 증상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한 상태가 많죠. 여러분들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고 수영을 한다던가 그 기계를 갖다 만지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던 카이저 병원이 그 여기 밸리에서 그 멀지 않은 곳에 그 어떤 게 있었냐면 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자동차를 만드는 곳인데 우리가 그때 항상 우리 소셜 워커들이나 정신과 의사들끼리 우리가 만나면 농담조로 말한 것이 금요일 날 만들어진 차는 절대로 저 차는 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면요 이분들이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술들을 마시더라고요. 아니면 마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만들었으니까 이 차들이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참 무섭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은 물론 그 자동차 공장이 이제 딴 데로 옮겼지만은 제가 카이저에서 그때 한 30년 전이죠. 그때 일 시작했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어떤 때는 많이 마신다면 그다음에 블랙아웃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 다 잊어버리고요. 어떤 경우는 간에 문제가 와가지고 크게 이제 문제가 나중에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우울해지고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많고 가정에서는 특히 부부싸움이 많고
아동 학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화가 나니까 부인한테 화냈으면 애들 때리는 식으로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코케인 아니면 마리화나 대마, 초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자극제 또는 항불안제 같은 거 이런 것과 같이 이제 문제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큰데요. 술은 우선은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변으로 나가는 건데 그때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줘가지고 위장염이라던가 십이장염이라던가 아니면은 췌장에도 문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데 나중에 이제 암이 생기기 쉽고, 그다음 간 경화 생기기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계통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고혈압이 많고, 그다음에 심근염이라는 건 뭐냐면 하트 머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심근염증.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방이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심장병이 올 수 있는 게 크지요. 그리고 이 말초신경염이 오기 때문에 신경이 이런데 말초신경염이 오면요, 여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따끔따끔할 수도 있고 아주 아플 수도 있고 좀 이상합니다. 발이라던가 이 손에 이런데 신경염증이 와서. 그래서 중추신경계에는 나이가 많이 든 분 중에서 술을 아주 오래 마신 분들은요,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이분들은 그럼 가만히 있질 않고요, 막 말을 하는데 전부 자기가 이렇게 적당하게 말을 만들어서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에서 오는 그 대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살이 많습니다. 자살을 많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성공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알코올리즘이 한국에서 좀 많은 그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알코올하고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리즘이 많아지는 나이는 대개는 18살부터 29살, 그때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 된 분들도 어떤 때는 안 잡수시던 분들도 다시 마시거나 아니면 끊었던 분들도 다시 마실 수가 있어서 이때도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종별로 보면은요, 미국에서는 가장 알코올 중독이 많은 거는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분들은 한 12%에서 그 이상, 이거는 100명 중에면 12명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백인들입니다. 백인이 한 9%, 그 다음에 이제 라틴 계통들, 멕시칸이나 이런 다른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많아서 8%, 그리고 흑인들이 알코올리즘이 7%,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양인들은 그래도 좀 적어가지고 4.5%라고 합니다. 그래도 적은 건 아니죠. 100명 중에서 4명 내지 5명이니까. 알코올리즘이 굉장히 유전적으로 관계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알코올리즘이 제 정신과 의사로서 볼 때는 우울증하고 많이 관계가 돼요. 근데 우울증도 가족적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적인 문제는 어떤 때는요, 굉장히 가족의 그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조현병, 그다음에 조울증, 주의 산만증, 이런 그 우울증, 불안증 전부 가족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술의 문제도 가족적인 영향이 많아서 삼촌이나 뭐 이모, 고모 이런 분들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런 그 심한 알코올 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좀 많아지니까요. 알코올리즘이 있는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기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디 양자를 보냅니다. 가령 목사님 댁으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잘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집안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에 갔던 애들도요, 하나도 술 마시는 거 본 적도 없는데도 친부모가 알코올릭이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3배 내지 4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리즘이 얼마나 유전과 관계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해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한 사람이 알코올리즘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이 알코올리즘이 될 확률이 훨씬 크죠. 이란성에서는 그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때문에 유엔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한 4%에서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장애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은 요새 술을 많이 또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 수분보다 여성은 이 패티슈가 많고 지방이 많고 오히려 수분의 양은 적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면 더 빨리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신과에서는 대개는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또는 한국말로는 동반이환 증세 그런 거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가장 많이 오는 문제가 알코올리즘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게 antisocial personality라는 거는 대개 15세 벌써 이전에 conduct disorder, 품행 장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드러그 애딕트가 되는 것을 알려면은 유치원에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유치원 때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요, 되게 주의 산만증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럼 빨리 치료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걔가 그냥 엔타이소셜한 어른으로 되지 않도록, 그러면은 알코올리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마약 같은 걸 쓰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그만큼 부모님이 아이들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는요, 어린애들 때부터 벌써 많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는 이제 굉장히 충동성이 강하고 아주 잔혹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범죄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80%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보는 조현병 환자들, 이런 분들도 술들을 많이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피해망상도 있고 어떤 때는 환청도 들리고 그랬는데, 이 술 중독자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같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그 양극성 질환, 이분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많고 우울하니까 자기가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정식으로 받는 대신에 자꾸 술 마시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 중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한 것 중에서 특히 심한 공황장애, 그 다음에 사회 불안장애, 사람들 나가서 만나는 게 어려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 PTSD 같은 사람들은 워낙 불안하니까 자기가 체류를 하느라고 술들을 많이 마셔서 음주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한국인의 가장 많이 있는 주의 산만증, ADHD, 이 ADHD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분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게 됩니까? 자기가 또 술을 마시다 보면은 술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ADHD를 빨리 여러분들이 아이들 때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박하는 분들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이 음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요, 아이들이 처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 3학년 때부터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많은 거는 아무래도 티네이저가 돼서 13살부터 15살 사이에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학교 아이가 이 가방에다가 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마시는 술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요, 점심시간에 그 산에 가서 마시다가 학교에서 발각된 그런 케이스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마시니까 애들은 그냥 보니까 이게 부모들 마시는 거 그냥 나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가 있지만, 3학년 때부터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나 제일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13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큰 문제로 되는 건 15살부터 19.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조금 더 뒤에, 그래서 한 17부터 22살 사이에. 아마 그 한국에서는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하는 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교통사고나 이런 거로 많이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디톡스 시키는 거, 어떻게 이 술을 끊을 수가 있나,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일드한 케이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2가지나 3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꼭 입원을 안 하셔도 집에서 이제 주위에서 가장 이게 좀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이 술을 그냥 끊으려면 너무 불안해서 어떤 사람들은 못하니까, 그럴 때는 액티반이나 제넥스라든가 밸리움 같은 거, 이런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을 갖다가 쓰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조금 심하게 많이 마셨던 분들은요, 잘못하다가 보면은 이분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돼서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막 어떤 벌레가 막 다니는 것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고, 이상한 게 보이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선망 증세, 또 망상 증세, 딜루전도 올 수 있고, 환각 증세도 올 수 있고, 어떤 환자들은요, 이 피부 밑으로 벌레가 이렇게 슬슬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그 촉각의 환각을 느끼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막 그래서 칼로 막 긁고 이러는 환자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그 좀 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꼭 입원을 하셔가지고 우선 디톡스 시켜가지고 차차차차로 치료를 하는 게 좋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남편 아니면 나 자신, 우리 자식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요, 그 다음에 뭐 문제를 갖다가 처리하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당장 본인의 의사를 찾으시든지, 아니면은 치료사를 찾으시든지, 정신과를 찾으시든지 우선 연락해서 가셔가지고 빨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미루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성이 생기면 자꾸 양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금단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정말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해서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많은 자살이라던가 다른 그런 파괴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